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 넷째 주 이후 1년 넘도록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대전과 천안, 공주, 논산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서 부동산 규제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집값 하락이 과연 멈출지 아니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지도 궁금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을 뺀 모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는데 세종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됩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대전과 천안, 논산, 공주도 모두 일체의 부동산 규제에서 풀려 한숨을 돌렸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점,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 되겠다. 거래 절벽으로 주택 거래량이 너무 줄어든 점,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세종은 주택담보대출 비용 LTV가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분은 30%,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50%가 적용됩니다. 주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대전과 천안, 논산, 공주는 대출 규제가 풀리고 취득세 완화, 2년 이상 실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고분양가 관리 대상도 해제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집값 반등 여부입니다. 60주 넘게 아파트 매매가가 내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내린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선 풀렸지만 여전히 조정 지역에 묶여 있어 반등까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 속도는 늦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떨어질 수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해제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조금은 나타나니까 부동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세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규제에서 모두 풀린 대전과 천안, 논산, 공주 역시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의 하락세가 금리와의 싸움인 만큼 금리 상승이 관건입니다.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이 보이고요. 금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이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반등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변곡점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가 다소나마 살아날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기다리던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쌀값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의 원가가 300원이 채 안 되면서 1년간 애지중지 키운 벼를 수확하지 않고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햇볕을 받으며 노랗게 익은 벼가 빼곡합니다. 며칠 뒤면 수확이 가능하지만 트랙터가 논바닥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추수를 기다리던 벼가 모두 망가져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에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1년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벼를 수확도 하지 않은 채 뒤엎은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산지 쌀 가격은 80kg 기준 16만 원대로 지난해 수확기와 비교하면 23% 넘게 폭락했습니다. 밥 한 공기에 200원 남짓으로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논산을 비롯해 부여, 당진, 청양, 보령, 아산 등 곳곳에서 농민들이 이처럼 벼를 갈아엎고 밥 한 공기 3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밥 한 공기 300원 하면 80kg 쌀 한 가마가 24만 원이 갑니다. 근데 다시 또 폭락해가지고 지금 이 꼴이 지금 참담하죠. 뭐 심장은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예상 소비량에 비해 26만 톤 초과 생산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마다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는 120kg 정도 되던 것이 21년 정도 되면은 뭐 57kg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당분간은 이게 쌀 가격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시장 격리에 나서 충남에서만 7만 7천 톤, 전국적으로는 37만 톤을 사들였지만 쌀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다음 달 또다시 30만 톤 이상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 쌀값 하락세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국관리법 처리를 촉구하는 등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 태안 안면도 소나무 숲길에서 경북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까지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849km의 숲길이 조성됩니다. 5개 시도 240여 개 마을을 통과하는데 산림 생태와 역사 문화권을 하나로 잇는 트레킹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 세천고개에서 계족산으로 이어지는 대전 둘레산길 5구간입니다. 길이 험하지 않고 대청호를 낀 주변 경관이 빼어나서 트레킹 동호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숲길입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씩 오는데 산에서 마시는 공기와 대청호를 바라보는 전망이 너무나 좋아서 자주 산행하고 있어요. 충남 태안 안면도 소나무 숲길에서 내포문화 숲길을 거쳐 경북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총 연장 849km의 동서 트레일과 이어집니다. 대전 둘레산길 53km가 포함되는데 기존 숲길은 보수 정비하고 끊어진 길은 새로 내고 쉼터도 만들어집니다. 평소에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아주 사랑받는 숲길인데요. 동서 트레일을 계기로 해서 노후된 시설을 보수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쉼터도 확충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경북 등 5개 시도 239개 마을을 통과하는데 숲길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림 생태와 역사 문화권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야영장 44곳이 새로 조성되고 평균 15km의 한 개 구간마다 2개 마을씩 거치도록 설계돼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저희가 장기적인 트레일을 조성해서 여가 수요도 충족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산촌과도 연계를 해서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참여 5개 지자체와 동서 트레일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국비와 지방비 604억 원을 들여 올해 충남북과 경북 일부 구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역사, 문화, 경관 자원을 하나의 숲길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트레킹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권한 32살 남성 A씨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B씨에게 접근해 같이 만나 마약을 하자고 권했고 B씨가 마약을 사겠다며 지난 3일 약속 장소인 홍성 종합터미널 인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4번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16g과 다량의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 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제보한 B씨에게 신고보상금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석보현 경위가 경감으로 1계급 특진됐습니다. 특진 임용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끈질긴 미제 사건 수사 끝에 20여 년 만에 피의자를 붙잡아 전국 경찰의 본보기가 됐다며 직접 석 경감에게 계급장을 부착했습니다. 얼마 전 발달장애를 가진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한데요.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창단한 중증장애인 예술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 다정초등학교 대강당에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피아니스트가 찾아왔습니다. 건반 위에서 현란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멋진 선율을 만들어내는 길준성 씨. 선천적 자폐성 장애를 가졌지만 피아노 연주 실력은 전문 피아니스트 못지않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하는 보컬리스트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창단한 중증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이 6개월간의 연습을 마치고 본격적인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울림 예술단 준성 씨의 반주에 맞춰 청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다정초 학생들이 합동으로 무대를 만들 때는 전교생이 하나가 되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공연을 보면서 인생 최고라고 느꼈고 일단 장애인분들이 그냥 일반인처럼 너무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장애인은 그냥 우리랑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위탁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일자리도 갖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마늘 까기 등 단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월급도 받고 보람도 찾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단원을 만나기 전에는 마늘을 까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단원들하고 공연을 해보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 같았습니다. 우주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공연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피아노는 우리 준성 씨 인생에 뭐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세종시 교육청은 앞으로 단원 3명을 더 충원해 유,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학교 도서관 사서 등 교내 교육활동 보조 업무에도 장애인을 선발하는 등 사회 진출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춤 테마 축제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전면 개방 방식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간 왕래가 어려운 외국 팀들이 합류한 가운데 주민 참여 마당을 비롯해 경쟁 분야도 확대해 춤꾼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흥타령 축제의 기원인 능소 이야기를 다룬 마당극으로 신명나는 춤 세상을 열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동네 춤꾼들의 한판 대결이 눈에 띕니다. 다문화 주부들로 구성된 난타 공연단이 고전적인 춤 사이를 선보인 뒤 열정적으로 북을 두드립니다. 60, 70대 댄스팀들이 젊은 세대 못지않은 몸짓으로 나이를 잊은 듯한 흥겨운 공연을 펼칩니다. 70대 노인들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데서 불러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너무 좋죠.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그냥 한층 그냥 업되는 그런 기분. 3년 만에 전면 개방에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축제는 종합운동장 주요 시설을 무대로 활용합니다. 코로나로 해외 나들이가 쉽지 않았지만 춤에 대한 열정으로 취리기회를 비롯해 6개국 경연팀이 참여해 화려한 춤 사이로 경쟁을 펼칩니다. 또 국내 최고 권위답게 전국 춤 경연대회엔 170개 팀이, 전국 대학 치어리딩에는 17개 팀이,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에는 국내외에서 841명이 출전합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댄스 퍼레이드에는 14개 팀이 참가해 신부동 일대에서 브라질 삼바 축제 같은 화려한 군무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막춤 대첩과 길거리 댄스 배틀 대회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적지 않아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이번 흥타령 춤축제는 시민들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러든 일상생활에 단비 같은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천안시를 5일간 온통 춤 사이로 들썩이게 할 흥타령 춤축제는 오는 25일 주요 경쟁 분야의 결선을 통해 수상팀들을 가린 뒤 막을 내립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덕특구 기관장협의회가 주관한 해운 포럼에서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딜레마 원인으로 임금 격차를 꼽았습니다. 김 의원은 예전엔 중고교만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높고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세종시 연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2층 주택 건물이 무너지고 집안에 있던 37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폭발 충격과 화재 등으로 인근 주택 2채의 유리창이 깨지고
일부 벽에 그을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남대전 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다치고 현장에서 차량 3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사고 여파로 상행선 차로가 통제되면서 차량들은 1시간 30여 분 가까이 심각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3분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내부 30제곱미터와 전기 레인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3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거주자는 잠시 외출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집에 있던 고양이가 전기 레인지 전원 버튼을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최초의 통합학교인 둥곡 초중학교 인근 주택단지의 입주 예정일이 올해 말로 다가왔지만 개교가 늦어져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